오늘 뉴저지 법무장관이 버겐 카운티 일대에서 활동해온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하고 한인 3명 등 관련자 4명을 무더기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답한 비자 신청자의 발급을 거부하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렸습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오늘 뉴욕을 찾아 9.11 메모리얼에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사법 처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십만 달러 재정 적자의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육아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뉴저지 등 12개 주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를 넘겨도 여전히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주가 도입한 부당태거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뉴욕시에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მს버러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버러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오늘 뉴저지주 법무장관실과 주 경찰이 버겐 카운티 일대에서 활동해온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체포된 4명 중에 3명이 한인으로 밝혀져 상당히 큰 충격입니다. 코케인 수십 킬로그램과 현금 약 52만 달러, 그리고 총기까지 압수되면서 대규모 조직적 마약 유통망이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며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온 조직이 적발되면서 버겐 카운티 주민 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팰리세이드 파크에 거주하는 40세 주광 씨를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했습니다. 주 씨는 코카인과 케타민, 엑스터시, 에더럴, 자낙스, 환각버섯, 핑크 코카인으로 불리는 투시, 옥시코돈, 마리화나 등 다양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펠팍의 29세 오한나 씨, 잉그루드 클립스의 45세 손성 씨, 포트리의 41세 벤자민 오저 씨도 공모 및 유통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는 올해 1월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의심스러운 마약 거래 장면이 포착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추적 중 패터슨에서 진행된 차량 단속에서 가방 안에 담긴 코카인 약 9kg이 발견되며 본격적인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벤자민 오저는 뉴욕 퀸즈에서 체포됐으며 그의 차량에서 추가로 14kg의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또 권 씨가 손 씨에게 전달한 여행 가방에서 약 33kg의 코카인이 포함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후 조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은닉 장소를 압수수색해 총 57kg의 코카인을 포함한 대량의 마약과 함께 권총 2정, 소총 1정, 대용량 탄창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조직이 뉴저지와 뉴욕을 오가며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량의 현금을 직접 관리하며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법무장관은 마약 유통과 불법 무기는 지역사회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 같은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해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혐의는 1급 공모 및 마약 유통 등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에서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연방 및 주, 지역 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해 추가 연루자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고 답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됩니다. 미 국무부가 어제인 28일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일제히 내려보낸 조치로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한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가디언이 어제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인터뷰 시 2가지 질문을 추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본국이나 마지막 거주지에서 학대나 위해를 겪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곳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을 느끼는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 질문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거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비자는 즉시 거부됩니다.
적용 대상은 관광 및 유학 비자뿐만 아니라 H-1B 전문직 비자, 계절 노동 비자, 기업 주재원 비자 등 사실상 모든 임시 체류 비자로 확대됩니다. 지난 2024년 회계연도에만 이 같은 비자가 약 1,100만 건 발급된 만큼 영향 범위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망명 신청자 상당수가 비자 발급 과정에서 의도를 숨긴 채 입국하고 있다고 보고 기존 심사만으로는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미국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1980년 난민법을 통해 망명 신청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1951년 난민협약 역시 입국 방식과 관계없이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박해를 피해 도피하려는 사람들까지 입국 이전 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인권단체들은 가정폭력 피해자나 종교 소수자, 생명에 위협을 받는 언론인 등이 비자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위증 위험입니다. 실제로 귀국이 두렵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 두렵지 않다고 답할 경우 연방 공무원에 대한 허위 진술로 간주돼 미국 입국이 영구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심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이라며 모든 신청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심사도 강화됐습니다. 미 국토안보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나 SNS에서의 이스라엘 비판, 미국 국기 훼손 등이 영주권 거부 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부여되는 특권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정책을 대폭 강화하려는 기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비자 신청 절차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오늘 뉴욕을 찾아 9.11 메모리얼에서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 국빈 방문 일정의 일환으로 영국 군주의 뉴욕 방문은 16년 만입니다. 국왕 부부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를 전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가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한 4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 가운데 셋째 날입니다. 영국 군주가 뉴욕을 찾은 것은 2010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이후 16년 만입니다. 오늘 국왕 부부는 로우 맨해튼 9.11 메모리얼을 찾아 뉴욕에서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안내로 남쪽 추모풀에 백색 부케를 헌화하고 묵념을 이어갔습니다. 오는 9월은 9.11 테러 25주기를 맞습니다. 헌화 이후 국왕 부부는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직접 만나 악수를 나누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뉴욕시장과 뉴욕 뉴저지 주지사 등 주요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오전 일정 이후 국왕 부부는 각각 별도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카밀라 왕비는 뉴욕 공공도서관을 방문해 문학 행사에 참석했고 출판 100주년을 맞은 곰돌이 푸 컬렉션에 새 인형을 기증했습니다. 찰스 국왕은 할렘의 도시농업 비영리단체를 찾아 청소년들과 교류했습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국왕의 관심이 반영된 일정입니다. 뉴욕시는 국왕 방문에 맞춰 비밀 경호국과 FBI, NYPD 등 대규모 보안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일부 지하철과 도로 통제가 이어지면서 도심 곳곳에 교통체증도 발생했습니다. 국왕 부부는 뉴욕 일정을 마친 뒤 내일 워싱턴 일대에서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고 4일간의 국빈 방문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에서 한인과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들이 잇따라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 사법 처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한인 남성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고 아이오와에서는 또 다른 20대 남성이 관련 자료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범행 수법이 확인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다우니에 거주하는 28세 김동환 씨가 어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부터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 보내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자료를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연방수사국 FBI와 합동테러 대응팀 JTTF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특히 온라인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를 조직적으로 자행하는 극단주의 단체 764에 가담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FBI는 이 단체를 사회 혼란과 세계 질서 붕괴를 목표로 하는 허무주의 폭력 극단주의 그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온라인 서버를 직접 운영하며 다른 멤버들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4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최대 60년형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같은 날 아이오와시티에서도 한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이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지역 방송에 따르면 경찰 당국은 23세 켄리 강 씨를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매 및 소지 등 5건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전자기기 2대와 이메일 계정 2개에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약 50장과 영상 10건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자료에는 유아가 포함됐고 결박 장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해당 자료가 2023년 8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 강 씨의 기기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출신으로 아이오와대 밴드부에서 홀은 연주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씨는 보석금 2만 5천 달러가 책정돼 현재 존슨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D급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폴 김 시장이 어제인 28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2일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행정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시장은 77만 5천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의 책임이 시의회 재정위원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후보 측의 허위 주장이 지역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77만 5천 달러 예산 부족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재정 적자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폴 김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적자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고 주장하며 경쟁 후보 측의 행정부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는 6월 2일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갈등은 더욱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어제나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시장과 시의원, 타운 변호사, 최고 재무책임자, 행정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타운 정부 측은 팰리세이드 파크가 강한 의회, 약한 시장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산 편성과 최종 승인 권한은 시장 단독이 아닌 시의회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타운 CFO는 재정 적자 발생 원인으로 직원소송 합의금과 법률 비용, 그리고 공공사업국 DPW의 쓰레기 처리 비용 증가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면서 구조적 적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Responsible for the deficit belongs to finance. Finance committee must have to work with the CFO. The finance committee gets a recommendation from the CFO, but it's the finance committee that brings up that what we should pass and what we should not pass. It's public record. 2024, the chair was Sok Min. The other person was Christine Won-yoon. 2025 was Christine Won-yoon as chair and Sok Min as a body, as a partner. 타운 정부 측은 이들이 재정위원회를 맡았던 만큼 예산 적자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저소득층 주택 의무와 관련된 빌더스 레미디 합의입니다. 타운 정부 측은 20년 넘게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재 여러 건의 소송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법원 시한 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존인 권한을 잃고 개발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시장은 합의에 포함된 파일럿 프로그램은 세금 감면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세금 징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그랜트 논란에 대해서도 상환 의무가 없는 보조금이라고 반박했으며 무료 주차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6월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책임 공방이 거세지면서 지역사회 갈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 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연소득 10만 달러를 넘겨도 여전히 중산층 하위로 분류되는 등 가정경제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금융부동산 분석업체 랜딩트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연소득의 21.9%를 육아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비, 식비, 보육비 등 필수 생활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는 워싱턴 DC가 1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21.4%로 전국 평균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5세 이하 유아의 양육 비용은 하와이가 연간 4만 342달러로 가장 높았고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데이케어 비용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습니다. 2023년 이후 데이케어 비용은 약 46.9% 급등했고 주거비 역시 50% 가까이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을 키웠습니다. 이처럼 비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출생부터 18세까지 양육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은 전국 평균 약 3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소득 가구조차 경제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중산층 기준은 퓨 리서치 센터의 정의를 바탕으로 각 주의 중위소득 대비 3분의 2에서 2배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도 하위 3분의 1에 속하는 경우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되며 전국 12개 주에서는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벌어도 하위 중산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비, 식료품비, 보육비 등 전반적인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약화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하위 중산층 소득 기준이 11만 6천 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두 번째로 높은 소득 기준인 11만 5천 달러를 벌어도 하위 중산층으로 분류됐습니다. 3위는 메릴랜드로 11만 4천 달러, 4위는 하와이 11만 1,939달러, 5위는 캘리포니아가 11만 1,277달러로 하위 중산층 분류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로 인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 및 중서부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하는 가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가 도입한 부당퇴거 방지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해당 법안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주거 플랫폼 오픈 이글루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당퇴거 방지법 시행 이후 뉴욕시 전역에서 20%를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사례가 약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안 시행 이전에는 시장 가격 임대계약 갱신의 약 26%에서 10% 이상의 임대료 인상이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인상 비율이 9%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법이 실제로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4년 4월 뉴욕주가 시행하기 시작한 부당퇴거 방지법은 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자를 퇴거 조치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지 못하도록 인상폭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료를 제때 납부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갱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물가 상승률의 5%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물가 상승률이 3%일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약 8% 수준으로 설정됩니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면 명확하고도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표적 정당 사유로는 임대료 미납, 계약 위반, 심각한 소란 행위, 불법 활동, 건물 수리 협조 거부 또는 임대인 및 가족의 실거주 목적 등이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건물 철거, 주택 비사용 계획 등 특정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2009년 이전에 지어진 10세대 초과 건물의 비규제 아파트에 적용되며 렌트 안정화 아파트, 콘도 및 코앞, 소규모 건물, 신축 주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입자는 법 적용 여부와 임대료 인상 적정성에 대해 주택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측에서는 부당퇴거 방지법이 이미 규제가 너무 많은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의 근본 원인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즉,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주택 공급을 확대해 임대료 인상을 막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지적입니다. 일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임대 보조금이나 주택 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잉그루드에서 흑곰이 주택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와이즈 잉그루드 시장은 어제 오전 한 가정집 초인종 카메라에 찍힌 흑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흑곰이 플레전트 애비뉴 인근 주택 진입로로 들어서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학생 등굣길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인근 학교에도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시기 흑거 활동이 활발해진다며 반려동물은 실내에 두고 쓰레기통과 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곰을 발견할 경우 접근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진보 성향의 아날 릴리아 메이아 연방 하원의원은 현재 7달러 25센트인 연방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25달러까지 올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법안은 대기업의 경우 2031년까지, 중소기업은 2038년까지 인상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17년째 동결된 상태로 메이아 의원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시간당 17달러, 뉴저지는 15달러 92센트로 연방 기준을 크게 웃도는 반면 약 20개 주는 여전히 연방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 구조를 고려할 때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아마존이 본격 진출에 나섰습니다. 아마존은 최근 진료와 처방, 배송을 하나로 묶은 체중 감량 약물 통합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1차 진료 서비스와 온라인 약국을 연계해 사전 검사부터 의사 상담, 약 처방과 배송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는 현재 미국 내 약 3,000개 도시에서 이용 가능하며 연말까지 4,500개 도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보험 적용 가격과 현금 가격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고 제조사의 할인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보험 적용 시 월 약 25달러 수준이며 보험이 없는 경우 경구용 약은 월 149달러, 주사제는 월 299달러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디즈니사나 ABC 방송에 대해 지국면허 갱신 절차를 앞당기도록 요구했습니다. FCC는 전국 8개 지국의 면허 갱신 서류를 다음 달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당초 2028년부터 2031년 사이로 예정됐던 일정이 최대 3년 이상 앞당겨진 겁니다. 발단은 코미디언 지미 키멀이 지난 23일 자신의 토크쇼에서 한 농담 때문입니다. 키멀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24살이 어린 멜라니아 여사를 두고 예비 과부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무장 괴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키멀의 즉각 해고를 ABC에 요구했습니다. FCC는 공식적으로는 ABC의 다양성 정책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일부 외신들은 이번 조치를 방송 내용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디즈니 측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4월 29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